유군의 Y 주식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형님들 계좌에 시벌건 불기둥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근입니다. 네, 오늘은 매매일지 두 번째 영상인데요. 그때 매매일지 첫 번째에서 모자이크 돼 있던 종목 있잖아요. 모자이크 돼 있던 종목이 CJ 대한통운이었습니다. 그때 5월 15일 날 조화제약 사면서 같이 샀었죠. 같이 사고, 그리고 제가 가려뒀었는데, 모자이크로 가려뒀었는데, 오늘 목표한 가격이 와서 15만 9,500원, 15만 9,500원에 전량 9주, 정말 조금이죠. 네, 9주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했고, 현재 가격이 장박판에 좀 다시 코스피가 다시 매도세 붙여가지고 15만 5,500원에 지금 거래가 종료되었습니다. 일단 종잣돈 모으기 컨셉으로는 수익률이 나쁘지 않죠. 네. 259만원을 입금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잔고가 305만원, 언뜻 봐도 46만원. 그러면 퍼센트 계산하면 10%가 훌쩍 넘죠.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화제약에서 29% 넘게 먹고 여기서 지금 딱 10% 들어왔으니까 반절 평균 나누면 15% 정도 되죠. 15%. 한번 보시면, 자, 실현수익이 13만 500원, 매수가 14만 5천원, 매도가 15만 9,500원, 약 15,000원 받네요. 14,500원. 일단 CJ 대한통운이 종목을 매수한 게 여러분 다 아시죠? 택배 물량이 증가했다. 택배가 안 온다. 밀렸다. 하고 어디 무슨 내 택배가 어디 허브에 갇혀 있다. 블랙홀이다. 막 이런 거 아시잖아요. 일단 CJ 대한통운이 국내에서 그 코로나 발생 이후 국내 매출이 상승했습니다. 더 상승을 했어요. 코로나 이후로 유일하게 국내에서, 유일하게는 아니고 좀 많이 반사이익을 봤죠. 국내에서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니까 이제 택배가 엄청 좀 많이 이슈화 됐죠. 그랬는데 가격이 제가 5월 15일 날 봤을 때 14만원, 14만 5천원. 이게 더 내려갔다 왔을 거예요. 코로나 때 더 내려갔다 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격은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다. 나올 수 없다라기보다 지금 많이 좀 사람들이 저평가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이유가, 일단 이 회사 주식이 BPS가 16만 6천원 정도예요. 근데 이게 떨어졌으면 뭔가 정확한 악재라든지 무슨 경영난이라든지 매출의 저하, 경쟁사의 입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단순 하나의 질병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처박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질병 때문에 매출이 상승한 기업이에요. 이거 보니까 당장 회사를 팔아도 16만 6천원이라는 한 주당 가치가 나오는데, 현재 가격이 14,500원, 14만 5천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 못해도 16만원은 넘어가겠구나, 이 생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 생각을 진입을 해서 오늘 전량 매도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BPS가 뭐냐면, 그 회사 자산을 회사 부동산이나 그런 회사 땅덩어리나 그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게 회사 현재 가치가 회사를 매각을 했을 때 그 매각을 하면 나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을 한 주당으로 가격을 나누면 16만 6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 정도라고 그냥 판단하시면 돼요. 네, 주식은 보다 가치가 아무리 이 정도였어도 사람들이 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막 와 사고 싶어 하면 가격이 이렇게 살려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막 앞으로 좀 떨어질 것 같아 막 하면서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하면 아무리 회사가 16만 6천 원짜리 가치여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매도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고 이게 종잣돈 모으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 소중한 종잣돈을 이렇게 종잣돈을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잖아요. 새싹을 259라는 나의 종잣돈을 처음 계획한 그대로 목표가 16만원 이 목표가 근처까지 오늘 와서 매도를 했고 오늘 10시 정도인가? 10시 11시 거의 점심 정도에 선물 지수를 하방으로 이렇게 당기기 시작했어요. 하방으로. 그러면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시총 한 50이 이쪽 저쪽 하는 대기업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선물 지수를 당기면 코스피도 같이 처박을 테고, 그러면은 당연히 대한통운에서도 이게 지금 그 코스피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상당한 주식이라 아마 프로그래머나 그런 다 이렇게 좀 매도세가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바로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10 얼마야? 15만 9,500원. 딱 16만원 언저리 가서 딱 손 대길래 그래 난 나갈게 이런 생각으로 그냥 던지고 나왔더니 오늘 장마감이 원상복귀 돼버렸죠. 근데 오늘 코스피가 엄청 빠졌죠. 지금 엄청 빠졌는데 더 하락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CJ 대한통운의 진짜 저력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코스피를 그렇게 땡겨 뺐는데 대한통운은 딱 그냥 전일 종가 시가 그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지더라도 이 종목은 장기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만족하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잣돈 모으는 게 안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59만 원을 어떻게 최소한 500단위까지 키울 건데 이거를 주식 투자로만 불릴 거냐? 그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월급에 한 100만 원 매달 100만 원 정도 계속 투입을 할 거예요. 왜냐면 종잣돈 모으기니까 내가 한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모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100만 원씩 계속 붓고 하다 보면 이게 1000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나서는 종잣돈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종잣돈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내가 종잣돈을 계속 넣어 부으면 이건 선택이라고 할게요. 종잣돈을 계속 부어갖고 2천, 3천까지 만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이 정도 금액이 오면은 10%만 수익이 나도 한 달 10%만 수익이 나도 그냥 100만 원이에요. 안 그래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번 달에 그래도 좀 안전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한 12% 봤어. 12% 봤어. 그러면 12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 봤어. 그럼 120만 원? 120만 원.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역사에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원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저 월급이 한 300 되면 여기에 120. 그러면 한 달 수익이 420이잖아요. 작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제 생각에는 이걸 분리를 분명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120과 월급은 분명히 분리를 해줘야 되는 게, 내 월급은 월급대로 쓰고 월급은 월급대로 계속 쓰고 300에서 이제 더 이상 저 같은 경우는 1000만 원부터 더 이상 투자를 안 한다고 하는 게, 월급은 월급대로 써요. 월급은 월급대로 그동안 생활을 계속 가져가고, 이 1000만 원은 더 이상 여기에 이제 종잣돈을 불리기 위해서 100만 원씩 투입을 하지 않지만 100만 원씩 투입을 하지 않지만 이게 불어나는 속도는 지금 현재 250만 원일 때보다 한 4배는 빠르겠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40 몇만 원을 벌었는데, 지금 같은 수익률이라고 하면 이때 한 150만 원 이상, 150만 원 정도? 1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지금 수익률이 한 15% 정도 되니까 150만 원. 그러면 이거를 월급은 월급대로 그대로 생활을 이어서 나가고, 그리고 평소에 못했던 거나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나의 주변 생활에 좀 더 여행을 가든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150은 그대로 투자를 이어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150 모레 1150 가지고 다시 투자를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몇 개 종목으로 쪼개가지고 다시 투자를 시작합니다. 거기에 수익률이 붙어갖고 예를 들어 다시 10% 정도를 먹었다고 보면 1150에 115 10%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1 얼마야 이게? 이거죠. 늘어난 금액이 하여튼 이게 복리식으로 한번 자신이 거래를 끝내거나 아니면 종가가 정해지면 그 다음날부터 다시 또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큰 돈을 가질수록 크게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대로 계속 투자해서 나의 종잣돈이 한 1억 가까이 될 때까지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서 번 돈을 웬만하면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안 빼는 게 좋아요. 안 빼는 게. 그리고 한마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충고 같은 걸 해주고 싶은데, 주식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성격이 부정적이면 주식하는 사람들 보면 부정적이면 꼭 깡통을 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하면 부러진다 그러잖아요. 딱딱하면 부러진다고. 우리가 막 100만 원 굴려갖고 막 200만 원 굴려가지고 막 10%볼 때 우리는 겨우 10만 원, 20만 원이지만 1억, 2억 막 10억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한 방에 뭐 10%만 먹어도 몇 억, 뭐 1억, 2억 막 이렇게 막 10억 갖고 10% 투자 10% 이익 보면 1억이잖아요. 그런 거를 부러워하거나 불만을 갖고 있으면 그런 사람들 보면 꼭 주식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계좌 뭐 버름불되는 거는 뭐 생각도 안 하고. 근데 결국엔 똑같아요. 그 사람은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많이 버는 거고, 난 조금 투자했기 때문에 조금 버는 거고. 우리 목적이 틀리잖아요. 약간 제가 생각한 주식은 약간 이게 딱딱하면 톡 부러지는 그런 느낌이고, 주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서 약간 야들야들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 성격이. 왜냐면 시장이 이렇게 밑으로 당기는데 반등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걸 안 팔고 고집으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렇게 돼도 뭐 강하게 막 가지고 있다가 성격이 강한 사람들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면 한 방에 예를 들어서 막 그 상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따 해가지고 막 한 20% 올라가 있는 거예요. 20% 올랐어. 어제 상한가 많고. 그러면은 이거를 상한가 한다고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로 올라갔자 10%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상따니까 거래량이나 이제 변동폭이 클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처박혔는데 안 팔려. 아니면 진짜 요즘 주식 하는 사람들 진짜 모를 거예요. 옛날엔 그냥 점프해서 하한가 꽂혀버리는 그 장중에 점프해서 하한가에 꽂혀도 그냥 뭐라 할 말이 없는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 2000년도 막 후반에.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때는 지금 15%가 그거였지만 지금은 30%잖아요. 지금 위험률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 뭐 이렇게 변동성 완화 한다고 해도 막 그게 주식 가격이 막 변하는데 그거를 잠깐 이렇게 화장실만 갔다 와도 가격이 막 5% 10% 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내 종잣돈을 투자해야 돼?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 올라있는 종목을 올라가 봤자 10%고 떨어지면 몇 프로예요? 50%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하루에 갈 수 있는 최대 폭입니다. 뭐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가면 60%까지도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 상 따오고 있으면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20% 올라간 종목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막 떨어지면 50%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뭐 내 투자금이 얼마가 되냐? 5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해요? 팔리지가 않아. 하한가를 맞아서 좀 500만 원밖에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근데 가진 전 재산의 반절이 날라가는데 팔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 다음날 팔라고 봤더니 이게 또 떨어졌네. 한 10% 이렇게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게? 450만 원이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겪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식하면서 고집은 약간 포기를 하셔야 돼요.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구나,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떨어지면 나는 그냥 동행을 안 하겠다 딱 그냥 그런 마음으로 갈 길 가라 난 내 길 가겠다 딱 약간 이런 그래 너 거기 갈 수도 있지 이렇게 약간 포기해 주시는 게 주식할 때는 약간 그 심적 부담감 같은 게 좀 덜 하실 거예요. 근데 조화제약을 판매하고 이제 나온 예수금으로 다른 종목을 하나 들어갔거든요. 이거 역시 일단 가려둘 건데요. 모자이크로 가려둘 건데 일단 평가 손익은 어제 2%까지 올랐다가 오늘 다시 제 매수가 근처로 돌아와서 3,784원 수익 중이네요.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건 없는데 우리가 그런 거 하루하루 보고 거래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많이 없어서 전업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업할 실력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일하면서 주식을 재테크로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한 종목을 더 샀는데 이것 역시 방향성이 좀 위나 아래나 좀 정해지고 아니면 이제 갑자기 정리를 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6월 초 정도에 이 종목은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6월 초 의미가 있어요. 좀 이게 세계적인 이슈이기도 하고 거기에 이슈가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좀 투자를 했는데 이거에 관련된 설명은 나중에 한번 좀 종목을 공개를 하면서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런 주식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아무튼 뭐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얘기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자, 볼린저 밴드를 할 때 주식할 때 얼마나 유용한가.
볼린저 밴드라고 하면 경제학자가 만든 건데 뭐 볼린저의 이름을 학자가 만든 뭐 그런 거란데, 일단은 이 볼린저 밴드가 9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가 볼린저 밴드 안에 머무를 95%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참 제가 생각에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볼린저 밴드 한쪽 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걸 연속적으로 따라와요. 한 언제야 이게, 12년도? 아니 12년도? 18년도 보시면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을 했는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라고 하면 분명히 요 지점에서 판매를 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안 오를 거라 보고. 근데 주가가 좀 밀린 듯 하더니 다시 상단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럼 이 상단을 타고 계속 올라갈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까요? 이렇게? 여기서도 그래요. 볼린저 밴드 상한을 건드리고 그 다음날 더 솟고 빠지고, 이 선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빠질 줄 알아요. 우리가 멈춰야 될 시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여기서도 빠지는데, 여기만 타치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주르륵 빠져요. 얼마나 빠졌나 볼까요? 종가 18만원입니다. 19일날 18만원, 16만원? 이거 뭐 한 20%가 넘게 빠졌네요. 10%가 넘게 빠졌네요.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인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쇠봉에 달린 쇠 구슬이 있어요. 뜨거운 쇠구슬인데 사람이 손으로 잡지는 않고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렇게 감싸고 있으면 손이 좀 뜨뜻하겠죠. 따뜻하겠죠. 따뜻할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이 뜨거운 쇠구슬이 위로 움직인다고 생각해봐요. 위로 올라서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사람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능적으로 이렇게 손을 더 벌리겠죠. 사람 손이 이렇게 좀 더 위로 이렇게 벌리겠죠. 손을. 위에만 이렇게 벌려요? 뜨거우니까 손을 최대한 벌린답시고 위아래를 같이 벌릴 거 아니에요. 더 벌리게 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선에 같이 와서 터치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쇠구슬을,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쇠구슬을 이렇게 가까이 오면, 손 가까이 오면 이렇게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을 양쪽으로. 그리고 다시 주가가 안정을 찾아가면 쇠구슬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손이 다시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처럼 이렇게 오므라들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희가 급락을 신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선에 와서 닿았으면 볼린저 밴드가 닿기 전에 뭔 반응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닿고 나서 벽을 타고 흘러내려요. 주가가 그럼 다시 튀어 올라야 정상이죠. 근데 이 볼린저 밴드를 매매에 활용할 수 있냐? 제가 생각할 때는 활용할 수 있는 퍼센트가 30% 이하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신뢰를 하지를 않고, 무조건 볼린저 밴드가 뭐 옳다 그렇다 저는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신뢰를 안 하고 다른 걸 찾아요. 솔직히 이제 볼린저 밴드가 없고 저는 약간 일반 추세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지워졌죠? 추세를 이렇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그릴 것이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미 제 생각에는 알고 계세요. 이 추세선을 어떻게 그리는지.
그렇죠? 뭐 저점과 저점 여기서 쭉 긋는다. 그렇죠? 근데 이게 최소한 성립이 되려면 일봉을 넘어가야 되고 한 못해도 몇 개월치의 자료는 봐야 돼요. 몇 개월치 정도의 자료를 봐야 되는 게 너무 짧으면 이 파동이 요동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래서 한 최소 못해도 한 3개월 정도? 최소 못해도 3개월. 3개월 이상 봐주는 게 저는 그게 가장 맞을 확률이 크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매도해야 될 시점은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나 요 정도 날짜에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매수해야 될 시점은 언제일까요? 여기 저점을 찍고 여기서 다졌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야 이렇게 먹는 거고, 당신이 이렇게 흐를 때 먹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전 차트로 가면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서 이제 계속 추세선 근처에서 논다는 얘기잖아요. 놀다가 선이 연장선으로 이렇게 놀다가 여기서 튀어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거예요.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밟고 올라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여기서 놀래, 여기서 놀래. 우리는 주식은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게 기울어져 있다 뿐이지. 그래가지고 여기서 놀면 이렇게 뛰어노는 거고 여기서 놀면 이렇게 뛰어노는 확률이 굉장히 커요. 가끔 이게 이제 우리 추세가 전환됐다 하면 이게 이제 반대편으로 가는 거고, 전환됐다 하면 얘가 이렇게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노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추세선은 불변의 진리 같은 거예요. 왜냐면 모든 투자자들이 이 추세선을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 말은 이 추세선에 따라서 유입되는 돈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들이 추세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말은 이제 맞죠? 이 추세에 따라서 이 종목에 투입되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뭐 회사의 가치나 그런 거 할 때 뭐 이렇게 약간 가치가 점점점 올라갈 때 추세선이 분명히 반영되면서 올라가요. 일단 오늘 걸 보시면 추세가 현재 이렇죠. 현재 추세가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추세를 볼게요. 자, 이게 고점과 고점을 이은 거죠. 네? 그리고 단기를 봅시다. 단기를 보면 이렇게 지금 와서 찍죠. 자, 오늘 추세선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한 2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다가 지금 여기서 추세선을 갈아탔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지금 한 요 정도, 한 14,000, 한 14만 5천 원 정도 와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매수하게 됐던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을 밑에서 놀다가 꾹 뚫고 다시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잡는 겁니다. 이쯤에서 잡고 여기 갔다가 아마 주가는 이렇게 또 흐르든지 아니면 좀 더 여기 빠졌던 만큼의 이만큼 흐름을 보여주든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아니 보통 이제 추세 파동에서 이제 이슈가 좋으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니까 주식은 매수할 때 좀 몇 개월치의 자료를 보고 추세선을 그려서
이렇게 빠지다가 추세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종목을 이렇게 매집하는 게 손실 볼 확률이 거의 굉장히 확률이 적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은 어차피 확률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 막 복잡하게 막 선행 스팬 막 이런 거 그려놓고 막 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추세하고 기본적인 분석만 가지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한 가지 더 하면 여기 이렇게 이제 상승 추세를 이제 완전히 얘가 이제 추세를 이렇게 돌파해 와서 상승 추세에 안착을 한 게 보이잖아요. 안착을 했잖아요. 여기 추세를 막 여기서 올라가니까 여기서 이제 추세를 그린 거거든요. 그러면 맞고 여기서 다시 추세선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추세선을 깨트리고 내려오면 아, 추세가 전환됐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식을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찍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상승하면 어느 정도에서 커트를 치고 내 수익 실현을 하고 마무리를 지셔야지. 여기서 다시 내려와가지고 여기 맞고 그럼 일단 거의 손실 낙폭이 이만큼, 네, 수익 낙폭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 이만큼을 다 버리고 거기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봤자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많은 확률을 먹자고 이만큼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서 깨지고 내려오면 이거는 하락할 종목이니까 진짜 한 달간은 안 쳐다봐도 돼요. 이거는 계속 빠질 거거든요. 거의 다 웬만한 종목들이 추세를 가지면 이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으로 가니까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지워도 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기준 오늘 22일 5월 22일 기준 305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는 거 있는데 이거는 지금 네, 어느 정도 방향이 결정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누적 수익이 한 15% 정도 되네요. 제가 월급이 10일 날 들어오니까 아마 10일 정도에는 또 플러스 100만 원이 또 추가 입금시킬 계획입니다. 네, 그럼 오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종목 찾으면 또 즐거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